평범하게 산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뭐 특별한 경험을 한다거나 특별한 걸 뭐 배운다거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 인간의 3대 요소, 의식주 안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안에서도 비싼 것들 말고 누구나 봤을 때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결혼한 사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왜? 결혼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차량.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 차 하나쯤 없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차도 일반 비싼 차 말고 중형차 SUV급으로 보면 국산차로 봤을 때 뭐 스포티지나 뭐 투싼 이 정도가 적합하겠죠. 차량가액 3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내가 차도 구매하는 방법이 현금, 할부, 리스, 렌트가 있겠지만 목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구매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매월 한 50만 원 전후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 있죠. 이것도 매월 10만 원 정도라고 잡으면 50이 아니고 매월 60만 원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구매했으면 운행을 해야겠죠. 당연히 주유비가 들어갈 것이고 주유비도 내가 어디 뭐 돌아다니는 직업이나 외근직이 아니고 일반 회사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 바람 쐬러 어디 한 번씩 나가고 이 정도로 보면 정말 적게 타는 기준으로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는 주유를 하죠. 보통 5만 원씩 넣는다고 치면 한 달은 5주기 때문에 5만 원 곱하기 5주 하면 25만 원.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최소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돈을 벌면 뭘 내죠?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의 형태에서 그 세금의 자원으로 쓰이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월 소득의 9%를 내게 되고요. 건강보험은 지금 보험료율이 지금 한 7점 몇 프로? 한 7, 8%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최소 7% 정도라고 봤을 때 내가 연봉이 4천이다. 그러면 한 달에 버는 월급이 3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300만 원에 9%면 국민연금으로 27만 원. 그 다음 300만 원에 7%면 건강보험으로 37에 21만 원.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죠. 그러니까 4.5%. 절반은 회사가 부담, 나머지 절반은 내가 내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이면 한 13만 5천 원. 그 다음 건강보험도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이거 두 개로만 한 달에 내는 금액이 2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짜잘한 지출들 뭐가 있죠? 정수기, 그 다음에 인터넷 TV,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셨나요? 그 프리미엄에다가 카카오톡 서랍, 네이버 박스,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대부분 구독을 하고 계시죠. 이것저것 지출을 다 해보면 이거로만 한 달에 월 10만 원씩은 내고 계실 거예요. 그쵸? 여기에 이제 가장 비싼 집은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이 집이 자가냐 자가가 아니냐에 따라서도 지출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겠죠. 우선 자가가 아닌 기준으로 보면 전세가 한 3억 정도로 볼게요. 3억 정도의 아파트. 물론 서울은 아니겠죠. 그럼 전세 3억은 이 중에서 전세 대출이 지금 최대 80%까지 나와요. 즉 20%만 있으면 3억짜리 전세를 80%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인 6천만 원 내가 현금 넣고 3억에 80%인 2억 4천만 원을 지금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싸게 받았을 때 뭐 디딤돌 대출 그런 거 있죠. 찾아보면 한 2.5% 정도의 이자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억 4천 곱하기 2.5% 나누기 1년은 12개월이니까 12개월 해보면 매월 전세대출 이자로만 한 50만 원 정도는 내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 이게 전세가 아니고 자가일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커지겠죠. 자가로 보면 매매가 4억 기준으로 볼게요. 아파트. 물론 서울은 아니겠죠. 그러면 매매 4억으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정책이 바뀌고 나서 지금은 대출이 80%까지 나와요. 생애 최초일 경우에. 내 앞으로
집을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구매한다고 치면 20%, 즉 8천만 원의 현금과, 물론 취득세나 이것저것 하면 더 들겠지만 일단 깊게 안 들어갈게요. 20%인 내 돈과 80%의 대출을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4억에 80%면 48에 32, 3억 2천. 지금 가장 싼 이율로 찾으면 한 4%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3억 2천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매월 이자가 나올 텐데, 집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매, 즉 담보대출의 형태에서는 이자만 내는 형태보다 대부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는 형태의 대출이 거의 이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간은 최소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그러면 최대 50년으로 월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50년으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보면 4억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 한 11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씩은 낼 거예요. 집을 구매하든 구매하지 않았던 내가 여기 살면 뭘 내죠? 관리비 내죠, 관리비. 관리비는 물론 여름과 겨울 사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겨울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 25만 원씩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벅차죠. 근데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뭐가 있냐면 보험료, 나랑 내 배우자랑 아기가 있다고 했을 때 3명이서 합쳐서 내는 보험료가 대략 한 3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낸다고 볼게요. 내 거 실비, 와이프 거 실비, 암보험, 운전자 보험, 아기 거 태아보험 이것저것 다 하면 3명이서 한 30만 원씩은 무난하게 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통신비. 아기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랑 내 배우자랑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씩 낸다고 치면 둘이서 내니까 2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식비, 커피 값, 그 다음에 술값. 이것도 최소로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30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제외하고 출근 일수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봤을 때 매월 한 22일에서 24일 정도가 나와요. 그럼 22일 정도로 잡으면 내가 하루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요즘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얼마죠? 8,000원, 9,000원이 흔하고 10,000원 넘는 것들도 허다해요. 그러면 최소한 9,000원짜리 밥을 사 먹는다고 치고, 커피도 스타벅스나 그런 투썸 이런 데 안 가고 일반 메머드나 뭐 맘모스 커피 한 잔 마시면 이것도 한 2, 3,000원. 그러면 식비하고 커피값만 하루에 12,000원씩을 쓴다는 거고, 이거를 22일 곱해보면 이것만 해도 한 달에 한 26만 원씩은 나가요. 물론 이거보다 사실상 더 나가긴 할 거예요. 그 다음 술도 내가 한 달에 술자리 뭐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갖는다고 보면 술 한 번 먹는데 보통 5, 6, 7만 원씩 쓰죠. 이것만 해도 3번이면 이거 3개 합쳤을 때 대략 최소로 잡아도 40만 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녁에 축구 보거나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경기 챙겨보거나 할 때 배달 시켜 먹죠? 내가 한 주에 그냥 배달의 민족 한 번 시켜 먹는다라고 보면 한 달은 5주죠. 보통 한 번 먹는데 3만 원 정도로 잡으면 이것만 해도 15만 원. 한숨 푹푹 나오죠? 이것만 한번 다 더해 볼게요. 60만 원, 80만 원, 105만 원, 115만 원, 전세 기준으로 봤을 때 165만 원, 190만 원, 220만 원, 240만 원, 280만 원, 295만 원. 여기서 근데 가장 큰 거를 제가 얘기 안 했죠. 뭐냐면 와이프 생활비 주죠. 이거는 사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또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제가 물음표라고 볼게요. 최소 근데 뭐 100만 원 정도는 최소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아기 키우고 이것저것 생필품 사고 하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씩은 들어갈 텐데 이것만 했을 때 감당이 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평범하게 사는 기준, 좀 소소한 평범함인 거죠. 했을 때 지출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사실 9,000원짜리 밥을 먹지 않고 7,000원짜리 밥을 먹어서 줄인다고 해서 체감상 피부에 와닿는 그런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출을 아끼고 차곡차곡 저축을 더하고 이런 형태로 자산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내 소득을. 제가 이 상단에 보면 그 영상 하나 띄워놨는데 그 영상도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부모님 세대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커왔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도 기술 같은 거라도 배워놔야지. 그래도 공부해서 공무원이라도 되면 차곡차곡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나중에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의아했던 게 안정적인 수입? 근데 제가 정의하는 안정적인 수입은 그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안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적인 수입은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살고 싶은 그 형태가 있겠죠.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영위하는 데 있어서 충족이 될 만한 수입을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전 생각을 하지,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월급을 안정적인 월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보는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김승호 회장님 영상을 제가 자주 봐요. 거기서 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냐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냐 그 안에서 되게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돈 버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어느 정도 자본이 모일 때까지는 참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에 100%, 120% 동의한다는 거죠. 너무 와닿았어요. 결국에 내가 돈 버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져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산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내가 매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이 자산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기회비용의 형태가 표면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기회비용을 쏟아서 이 시스템, 이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회비용을 쏟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아까워하거나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고 그걸 아까워하고 아낀다고 자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월급을 받는 근로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쏟았던 기회비용을 몇 년째 때 회수하느냐 이게 손익분기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기회비용을 쏟는 데 있어서 돈과 시간과 내 노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쏟아도 손익분기점 개념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돈을 뺀 나머지 아닐까요? 시간과 노력은 내가 얼만큼 쏟아도 결국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내가 여기다 쏟아서 되면 좋은 거지 이걸 하는데 손해보는 건 없죠. 하지만 기회비용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내 돈을 썼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돈을 제외한 시간과 노력은 아무리 쏟아도 손해볼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황에서 내가 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데 내가 어떤 형태의 기회비용을 쏟아서 이거를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이 영상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안에서 무조건 이거 하면 이거 된다라고 정답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 안에서 내가 영감을 얻고 소스를 얻어서 지금 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기회비용을 쏟아서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